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생각은 정신일까요? 물질일까요? 생각, 그거 당연히 정신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생각은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던 사람은 뭔 소리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앞에 사과를 본다고 하면 우리는 사과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눈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과가 아니고 사과라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광자입니다. 이 빛광자가 눈의 망막에 들어와 맺히면 이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분포해 있는데 시세포는 들어온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주고 신호는 시신경에 의해 뇌로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비로소 뇌는 이 신호를 처리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는 저기에 사과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사과는 나의 두뇌 후두엽, 시각 변연계에 맺힌 것이지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 등 모두가 시신경 세포에 자극이 닿게 되면 그 시신경 세포에서 자극들은 모두 전기 신호로 바뀌어 해당되는 두뇌로 전송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나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뇌 후두엽에 맺힌 이미지를 보는 것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세상이 환이고 또 내가 사는 세상은 바로 나의 머릿속, 기억 속 상이라는 불교 이론과 과학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이 두뇌로 전송될 때 두뇌 속 수많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뉴런 속을 통과하는데 이 뉴런이 전기적 신호로 받은 정보들을 다른 뉴런으로 전달할 때 시냅스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시냅스에 도착한 전기적 정보는 화학 정보로 바뀌며 다른 시냅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생각은 전기 화학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관련 동영상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뉴런과 두뇌 신경 세포 작용으로 인하여 의식, 즉 마음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정신작용이 발생했을 때 물질인 두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작동하는 것 뿐입니다. 생각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내가 저 사과는 잘 익은 맛있는 사과야 라는 생각과 함께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연고로 두뇌의 또 다른 전기 시그널이 뉴런들 사이로 파고들어 또는 어떤 화학 요소가 그 순간에 개입되면 저 사과는 벌레가 득식을 하는 썩은 사과야. 나는 기분이 매우 안 좋아. 이런 생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눈앞의 사과는 썩은 사과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쾌함을 자기 감정으로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추정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과가 아니라 파동으로 나타난 것은 사람인데
이 파동이 다른 전기 자극과 화학작용의 개입으로 왜곡되어 맹수로 보이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무 저항 없이 무기를 휘둘러 그 맹수를 죽일 것입니다. 설마라고?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디가니까야 26번경 전륜성안경. 인간들의 도덕이 타락하여 도덕이란 말조차 사라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10년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승려들이여, 사람들이 10년의 수명을 가졌을 때는 7일 동안의 칼에 의한 중간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간에 짐승이라는 인식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이것은 짐승이다, 이것은 짐승이다 라며 서로 간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일론 머스크가 결국 사람의 두뇌에 칩을 심었고 매우 성공적이라고 전 세계에다 대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로는 이 칩이 뇌 속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잘 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뇌는 신경세포들이 일종의 전기적 신호들을 활발하게 주고받음으로써 작동하는데요. 그 전기 신호 자체가 뇌 속의 칩을 통해서 외부 기기들에 직접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휴대폰의 첫 개발자는요, 지난해에 이제 휴대폰의 시대도 가고 있다. 앞으로는 바이오폰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뇌와 컴퓨터의 접속, BCI라고 부르는 기술의 개발입니다. 1944년 예일대학의 바 박사와 연구팀은 모든 생물은 몸 주위에 전기를 띠는 미세한 광선을 발산하여 그것에 둘러싸여 있으며 생물의 생명력은 우주 전체의 구성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12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살았던 기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그 본체가 진동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렉트론음 전자과 프로톤양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학설이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전기를 띤 미립자가 서로 쉬지 않고 작용 반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진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전기를 띤 미립자의 진동수가 바뀌면 물질의 본체도 변하게 된다.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질이 서로 다른 것은 진동의 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렉트론과 프로톤의 수적 구성 비율 차이에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감, 즉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일은 외부의 물체가 발산하는 진동이 뇌에 전달됨으로써 그 감각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생물은 스스로가 만드는 전류의 외기에 쌓여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셀리 에이디에 져서 우리 몸은 전기다에서는 뼈, 피부, 신경, 근육 등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배터리처럼 전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모든 생명현상과 지능활동은 거기서 비롯된다. 우리는 뇌를 언급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떠들지만 이들이 분비된다고 해도 결국 전기 신호를 유발하지 못하면 뇌 활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인간은 모름지기, 호모 일렉트리쿠스인 것이다. 과학자들은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육체적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깨달음과 연관된 직관적 판단은 전자적 자극을 받을수록 더 악화된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신호들은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 오늘날의 이 모든 전자기기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어디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집중된 의식이 결핍됨으로써 마음은 무작위적인 전자자극에 세뇌당한다. 명상은 자신을 수시로 자극해대는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외부 자극에 대해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는 높은 의식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고통 소멸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중간에 개입된 어떤 전기 자극으로 인해 왜곡된다면
우리의 자유는 다른 대상들에 다시 묶여질 것이고 완전한 고통 소멸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인지하는 대상들이 자연이 아닌 인공적인 조작된 것일 것이고 또 인체 내부에서 수시로 자극하는 기계의 전자기파로 인해 그 대상들을 놓을 수 있는 높은 진동의 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자체가 매장될 것이다. 그렇게 그 길 자체가 막혀버릴 것이다. 우리는 다시 중생계의 미로 속에서 그 안쪽에 생긴 또 하나의 미로 속에 갇히게 된다. 인셉션 영화에서 꿈속에서 또 다른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유발 하라리는 프론티어스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 풍습, 법률, 정책 등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명권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AI가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인간은 자신들보다 월등한 AI가 만들어준 어떤 체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들은 그것이 그런 체계라는 것도 모른 채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발 하라리가 인간 해킹이란 말을 써서 내가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이런 지적은 그가 인간들을 연구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추론해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는 5, 6년 전부터 이런 말을 여러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었다. 물질 쪽의 엘리트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의식을 완전 다운로드하는 영생을 향해 지금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특이점을 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 지점을 2045년으로 잡고 있지만 더 빨라지고 있다고들 한다. 특이점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완전히 넘어서서 그것을 만든 인간들조차도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점을 말한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인데 아니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냐는 것이다. 사실 인공지능은 이제까지 인류가 행한 모든 행위와 요즘은 그 감정들까지도 다 가진 두뇌가 된다. 요 며칠 챗GPT에서 나온 소라 영상들이 화제다. 인공지능이 물리적 법칙까지 마스터했다고 난리가 난 것이다.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이라는 간단한 문장만 입력해도 소라는 전철 유리창에 비치는 배경들을 실제와 똑같이 구사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미 인간들의 모든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들까지 모두 인공지능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 버렸다. 잠깐 보실까요? 어떤 인공지능이 질문자에게 눈을 째려보는 행동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인간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받은 인공지능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종 모두를 인공지능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된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이 강할 때 결코 약자를 돌보거나 살피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입력받은 인공지능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너무나 뻔한 결과인데 왜 인간들은 이것을 모른 척할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들의 감각적 쾌락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 눈에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일로 보이지만 아직은 웨어러블 시대이다. 몸에서 부착 가능하다면 그것까지는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칩처럼 기계가 인간 몸속에 들어와 고정된다면 이제는 노예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줄도 모르면서 스스로 기어 들어가게 되는.
이제는 핸폰 시대는 갔다고 한다. 바이오폰 시대가 온다고 한다. 귀 밑에 기계를 심어 전화를 걸고 받겠다는 것. 이건 사실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전화를 걸고 받을 때마다 또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인체는 낮은 기계 진동의 전자기파에 완전히 부식해 갈 것이다.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 신체는 시시각각 기기의 전자기파에 노출되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상품명을 텔레파시라고 명했듯이 수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에 휘둘릴 것이다. 분명 말랑한 육신의 살점과 혈관과 뼈들은 빠르게 부식하거나 부서지거나 왜곡되면서 인조 팔다리가 쿠팡에 진열될 것이다. 그렇게 인류는 자발적으로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것이다.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인간 해킹, 그대의 생각 모두가 노출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진 정보나 10% 자본가들은 필요하다면 그대의 머리에 텔레파시를 쏘아댈 것이다. 얘야, 내 앞에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맹수야. 너를 지키기 위해 그놈을 죽여야 돼. 유발 하라리는 말한다. 굳이 인공지능이나 상위 엘리트들이 킬러 로봇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이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갈 테니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해오지 않던가. 이제 인간계의 시간과 공간이 쫄아들고 있다고. 이렇게 인간이라는 시간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 공간도 마찬가지다. 해일과 지진, 산불 등으로 공간도 좁혀져 오고 있다. 이 변혁의 시간을 거쳐 지구는 곧 다른 시간과 공간대로 넘어갈 것이다. 또 한 예언가의 영상에서는 2024년에는 외계인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외계인도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 인류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물질계는 이렇게 시시각각 그 가속도가 붙어가면서 좁혀오고 있는데 인간들의 정신계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물고 있다. 만트라만 읊조리며 부처님과 예수님만 불러대며 해탈이, 구원이 올 거라고 믿고 있다. 불교에서 평생 수행했는데도 수다원도 못 얻는 수행이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자신의 의식이 성장해야만 부처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별걸 다 할 줄 알아도 자신의 심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그것은 원시의식 상태이다. 의식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고 없음의 상태이고 탐진치 없음의 상태이고 예수가 말한 사랑 원리의 상태이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저 겉만 핥아먹고는 아 그거 하고는 또 다른 맛보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공허의 시대, 겉핥기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강사는 말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정신계에서도 그런 특이점을 만들어야 균형이 잡힌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갈 것이다. 아틀란티스 문명은 현 인류보다 훨씬 더 발전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이기심과 기계 오용으로 대륙 자체가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한다. 도덕이 없는 기계 문명의 발전은 오직 자살골일 뿐이다. 일전에 언급했던 9일간의 우주여행이 나오는 고급 차원의 문명은 정신적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고 기계 문명의 이점은 모든 구성원들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이다. 그들은 정신으로 물질을 창조하고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 같은 표정을 가진다고 한다. 와, 어떤 모습일까? 꼭 보고 싶다. 이런 문명이 미래의 인류가 가져야 할 그런 환경일 것이다.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연기적 의식이 되려면 깨달음 의식은 아예 기본 소양일 것이다. 우리가 외부 세계의 있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모든 6감각 정보들이 가짜임을 보아야 한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이 지점을 육인멸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을 얻는다. 나는 내가 수다원을 얻었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했을 때 모두가 빠르게 수다원 6인멸을 얻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든 일주일에서 3개월이면 모두가 가능하다. 이번 온라인 수다원 과정에서는 수행자가 매일 1시간씩 28일 만에 수다원을 관통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원을 얻고 다시 그 수다원들이 두 번째 깨달음 사다함을 얻는 것이다. 수다원은 환생의 최대치가 7생이지만 사다함은 한 생만 환생하면 된다. 물론 세 번째 안함 깨달음을 얻어야만 이 인간계에 다시는 오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다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다함을 얻기가 쉬워진다. 다시 그 사다함들이 다른 사람들이 수다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공덕을 쌓은 사다함들은 안하함으로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리아 싱귤라리티, 즉 깨달음 특이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만 깨달아 가지고는 이 지구가 높은 차원의 문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전체 집단 의식이 어떤 특이점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지구도 산다. 온전하게. 2024년 3월 셋째 주 17일에서 23일까지 7일간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윗바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2024년 3월 첫째 주 3일에서 9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8정도의 삶, 8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8정도의 삶, 8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